퍼시스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개괄적인 스트럭처를 공부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는 여기네요. 여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녀석의 스트럭처를 보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는 src 메인 자바가 있고요. src 테스트 자바 리소스 있습니다. 트리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레벨 4까지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메인 소스 코드에 우리가 이제 엔티티 클래스들을 만들 거고요. 테스트 쪽에 요 테스트 자바 테스트 클래스 만들 거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리소스 안에는 그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SQLite 3 파일이 이렇게 있고, 로깅 관련된 파일이 있고,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스프링 데이터 JP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공부하는 데기 때문에 요 파일에 그 퍼시스턴스 유닛이라고 하는 영국성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요 정보 안에는 요 DB에 접속을 합니다까지 포함이 됐고, 여기에서 메인 소스 코드에서 디파인한 엔티티 클래스, 어트리뷰트 컴포터 클래스, 그런 것들이 여기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시죠. 목소리가 나오는 버전이 얘가 처음이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는 이렇게 6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마스터는 내 거 아니고, 캐릭터 에피소드 캐릭터, 로케이션 레지던트,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의미는 저번 시간에 무성 유튜브로 한번 해드렸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ickandmortyAPI.com 다큐멘테이션 쪽에 있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이런 API를 가지고, GraphQL 아니고요, 이렇게 API 밑에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들 가지고 DB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캐릭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시로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rickandmortyAPI.com/API/캐릭터 1번 캐릭터 정보를 주세요 했더니, 1번이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급인가봐요. 릭 산체스. 그 다음에 뭐 현재 상태는 살아있고, 종은 휴먼이고, 타입은 이렇게 빈 문자로 되어 있는데, 빈 문자들은 제가 DB에서 널로 처리했습니다. 젠더는 남성이고, 이렇게 오리진, 로케이션 이 두 항목이 있는데, 이 오리진은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장소 좀 이따 장소 볼까요? 이렇게 해서 뉴 탭으로 보면, 장소 1번은 지구이고, 이건 뭐 모르겠네요. 장소 1번 지구의 형식은 행성이고, 디멘전은 디멘전 C137이라고 하는 차원인가봐요. 그럼 레지던트, 요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URL 현재 보고 있는 요 주소 그대로 URL이 있고, 생성 일시 해가지고 이제
2017년 11월 12일 12시 42분 04.5, 그다음 162 밀리세컨드까지, 예, 프랙셔널 세컨드까지 있는데, 이 Z가 옛날에는 GMT라고 했는데 UTC,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뭐냐, 이 오리진은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던 장소, 로케이션은 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였던 장소입니다. 이걸 로케이션 입장에서는 레지던트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레지던트 1번이, 여기 캐릭터 1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 로케이션 다시 뒤로 와서 보시면, 그다음 뭐 이미지는 이렇게 보면 진짜 캐릭터 이미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릭 산체스가 이렇게 생긴 주인공인가 봐요. 다시 와서 에피소드 어레이로 URL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등장한 모든 에피소드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컴마로, 제이슨 어레이로. 그 다음에 URL은 지금 보고 있는 리소스의 주소, 생성 인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피소드 1번 볼까요? 에피소드 1번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1번에 캐릭터스 1번 들어있죠. 에피소드는 이름은 파일럿이고 2013년 12월 2일 요렇게 정리된 요런 형식으로 써여 있네요. 네. 에피소드 코드인가봐요. 시즌 1번에 에피소드 01입니다. 캐릭터스는 이 에피소드에 포함된 등장했던 캐릭터들, URL, 현재 보고 있는 리소스 주소, 생성 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징은 굳이 지금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 얼티밋 에디션이 없어도 디비버 이런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거든요. 뜨나요? 예, 디비버, 아이고 업그레이드 한번 할게요. 디비버에서 요렇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하나 추가하면 여기 눌러가지고 오케이, SQLite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패드에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파일을 찾아서 쭉 선택을 해 놓으면 네,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테이블, 예, 유저 테이블만 6개 보이네요. 이렇게 테이블 보이고, 캐릭터 테이블엔 이렇게 쌓여 있고, 1번 캐릭터 1번 산체스 얼라이브 휴먼, 방금 보신 그 정보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보이고, 다시 소스 코드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보이는 요 테이블들을 잘 보고, 요 메인 소스 코드에는 엔티티 클래스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클래스들, 여기에는 테스트 클래스들,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카르타 퍼시스턴스를 공부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테이블을 보고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들이 많은데 이 테이블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엔티티 클래스를 만드는가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릭터 테이블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게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 SQLite에는 데이트 뭐 이런 컬럼 타입이 따로 없고 뭐 문자열, 그러니까 숫자, 문자, 뭐 리얼 넘버 이 정도까지만 있어서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정보들을 거의 다, 여기도 뭐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다 텍스트 컬럼으로 넣었고, 이렇게 아이디는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들어가 있고 네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될까? 네임 들어가 있고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이렇게 스페시즈 이렇게 타입 젠더 오리진 봅시다. 오리진은 이 캐릭터가 처음 보였던 장소인데, 오리진하고 로케이션은 각각 네임하고 URL 이런 두 값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형의 타입이죠. 이 녀석들을 DB에는 어떻게 집어넣냐, 오리진 네임, 오리진 URL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다시오 두 컬럼을 JPA 엔터티 쪽에서는 인베더블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미지 링크 그대로 텍스트로 들어갔고요. 에피소드 목록이죠. 여기서도 그대로 텍스트로 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제이슨 어레이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콤마를 포함해서 요 선택된 모양새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URL 크리에이티드 들어갔고, 자, 요 녀석 봅시다. 요 녀석 오리진 아이디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뒤에 붙인 게 뭐냐면, 요 녀석들 오리진은 요렇게 요 장소, 요 URL로 특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로케이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로케이션 1번도 정리를 해서 다른 테이블에 넣었는데 그 테이블을 레퍼런스하는 컬럼입니다.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이미지 뭐 유니크하게 넣었고요. 키3 URL도 유니크인데 포린 키 이렇게 잡았네요. 포린 키. 오리진 아이디는 저 밑에 다시 살펴볼 로케이션의 아이디를 레퍼런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캐릭터의 오리진 속성은 요 URL로 특정할 수 있는 리소스를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로케이션에 1번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서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미리 한번 보면 여기 로케이션의 컬럼 중에 1번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한 줄이. 그 녀석을 포인키로 잡고 있습니다. 오리진 언더스코어 아이디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여기 로케이션도 데이터베이스 컬럼으로 로케이션 언더바 네임, 로케이션 언더바 URL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를 들고 있는데, 로케이션도 이렇게 로케이션 슬래시 3번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포인키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 아이디를 포인키 컨스트레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컬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바로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면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그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캐릭터와 로케이션
캐릭터 로케이션을 어떻게 매핑을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캐릭터 자바 메인 src 메인 자바에 요 패키지 아래에 캐릭터라고 하는 엔터티 클래스를 바라볼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엔터티 클래스 뭐뭐뭐 돼 있고 뭐뭐뭐 돼 있고 여기 이 클래스는 엔터티고 테이블은 이 녀석 캐릭터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라고 디파인 해놨고요. 요 하이어라키컬하게 정의된 클래스 트리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엔터티는 앱스트랙트 맵투 스파 클래스인데 요 id가 우리가 사용할 엔터티의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바라보는 id 형태고요. 여기 인티저네요. 캐릭터 800개 뭐 이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롱 타입 쓸 필요 없이 인티저로 했습니다. 이 클래스의 맨 마지막 맨 뒷부분에 보면 제가 인스턴스 필드는 맨 밑에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id부터 name, 스테이터스 이런 필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드들을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엔터티 입장에서는 하나씩 볼까요? id 인티저고 프라이머리 키네요. 이렇게 컬럼 네임 id는 이 클래스의 맨 위쪽에 정의되어 있고 id라고 하는 컬럼을 바라보고 있고 널러블 하지 않고 인서터블, 업데이터블, 펄스로 해놨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우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을 해볼 의향은 없고요. 그 리겐모티 API에서 제공하는 아주 정형화된 고정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셀렉션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인서터블, 업데이터블이 다 펄스입니다. 이 녀석은 인티저이고요. 자바 인티저 id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포지티브 한번 넣어봤고요. 양의 정수이다. 그다음 네임 텍스트고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가 보이죠? 널러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임은 컬럼 네임 해가지고 네임이고요. 컬럼 네임은 널러블하지 않고 인서트 업데이터블, 인서트 업데이트 구문에 포함 이 값이 바뀌어도 인서트 업데이트 구문에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베이직 타입이고요. not blank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네임이 블랭크한 상대의 캐릭터는 없겠죠. 스테이터스 이렇게 봅시다. 자, 스테이터스는 컬럼 이름은 스테이터스고 널러블하지 않고 베이직엔 안 널인데 타입이 여긴 텍스트인데 여기는 이넘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캐릭터에 보면 이렇게 스테이터스 아까 맞죠? 얼라이브 모르겠고 사망 상태고 모르겠고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이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넘 클래스를 따로 빼놨습니다. 그거 아래 이렇게 언더스코어는 여기 클래스 이름에 있는 언더스코어는 그냥 그 여기 네임 그 이름 순서대로 보이게끔 하려고 제가 넣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캐릭터 스테이터스 이렇게 보면 임플레먼트 스팅 컬럼 이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넘이고 얼라이브, 데드, 언노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컬럼 밸류들 뒤에 하나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컬럼 밸류를 가지고 요 컨스탄트들 찾는 메소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요. 요런 거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만들어서 유틸리티 메소드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럼 밸류 주세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
스테이터스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컬럼 스트링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녀석을 캐릭터 스테이터스로 매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트링 값을 캐릭터 스테이터스로 매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어트리뷰트 컨버터를 쓸 건데요. 캐릭터 스테이터스는 캐릭터에서만 쓸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인원 값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스테이터스 바로 밑에 스테이터스 컨버터 이렇게 했습니다. 컨버터 역시도 abstract 클래스를 미리 위에 빼놓고 이 스트링 컬럼이나 어트리뷰트 컨버터는 어떤 이넘인데 스트링 컬럼 이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녀석들만을 위한 어트리뷰트 컨버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보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까 컬럼 이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컬럼 이넘 맨 위에 따라가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인터페이스는 이넘을 확장한 어떤 이넘들만을 위한 인터페이스고 그 이넘 역시도 컬럼 이넘을 임플리먼트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컬럼 밸류라고 하는 메소드 아까 보이셨죠? 그러니까 캐릭터 스테이터스까지 쭉 내려오면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고 컬럼 밸류라고 하는 게 사실 저 위에서 오버라이드 된 거죠. 이런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 메소드도 사용 가능한 겁니다. 유틸리티 가는 메소드 가면은 그 컬럼 이넘 util 해가지고 여기 e 보내요. 이 인스턴스 이넘 컬럼 이넘 이 녀석들에 대해서 컬럼 밸류를 주면 저희가 미리 디파인된 요 메소드 컬럼 이넘은 요 메소드가 있을 거니까 요 메소드 값과 주어진 값이 같으면 그 값을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메소드 만들 수 있죠.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왔지? 컨버터. 그래서 컨버터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불러야 되겠다. 스페시파이 그래서 어트리뷰트 값 여기 이넘이죠. 이넘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트링으로 바꾸는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네요. 이 메소드 그대로 사용하네요. 그 다음에 db 데이터 여기 문자로 들어가 있죠. 문자를 두면 컬럼 이넘 유틸즈 해가지고 요렇게 아까 방금 봤던 유틸리티 메소드만 호출을 하면 그 타입에 맞는 이 이넘 컨스탄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요런 거 안 썼다고 뭐가 누렇게 나오네요.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다시 캐릭터로 보면 이렇게 와서 캐릭터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넘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매핑할 겁니다. 그 뒤에 똑같습니다. 스피시즈 여기도 이런 식으로 휴먼, 엘리언, 휴머노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핑을 했고요. 이 캐릭터 스피시즈 컨버터를 어트리뷰트 컨버터로 이렇게 여기다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오토 어플라이네요. 오토 어플라이 트루 해가지고 오토 어플라이 트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애트리뷰트에는 무조건 그 컨버터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컨버터를 안 썼고요. 캐릭터 타입 똑같습니다. 캐릭터 타입은 뭐가 있나요? 뭐 여기 보면 기생충도 있고요. 슈퍼휴먼, 제네틱 익스페리먼트, 유전자 뭐 실험체인가요? 휴먼 및
안테나 달린 안테나인가요? 모르겠네요. 물고기 인간도 있고. 이건 뭔 뜻이지? 네. 자의식이 있는 팔? 이런 뜻인가요? 이 애니메이션을 저도 안 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디파인 다 해놨습니다. 되게 큽니다. 캐릭터 퍼스는 값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코딩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AI로 했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젠더, 여기 보면 젠더 역시 female, 젠더리스, 성 뭐 없다고 표현하는 메일, unknown 모르겠고요. 이렇게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끝났네요. 자, 오리진 네임, 오리진 URL 다시 복귀를 하면 여기 있네요. 오리진 네임, 오리진 URL, 로케이션 네임, 로케이션 URL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예, 자 여기 봅시다. 캐릭터 네임 앤 UR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요 녀석을 가지고 요 녀석 하나를 가지고 여기 두 개, 오리진 네임하고 오리진 URL, 그다음에 로케이션 네임하고 로케이션 URL 요 두 개를 각각 한 세트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는 JSON 오브젝트 두 개의 똑같은 필드를 가지는 JSON 오브젝트 형이고,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오면 그거를 두 컬럼으로 나눠놨고, 이렇게 각각 두 컬럼을 클래스 하나로 다시 매핑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은 뭐냐? 임베더블입니다. 임베더블은 마치 요 임베더블 클래스에 디파인된 요 매핑, 두 매핑이 마치 오리지널 클래스에 임베드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다르죠? 오리진 언더바 네임, 오리진 언더바 URL, 로케이션 네임, 로케이션 URL. 요 앞쪽 프리픽스가 다르죠? 그래서 그 임베더블 클래스에 가면 대충 예, 대충 여기 사용되지 않는 네임하고 URL이라고 해가지고 어트리뷰트 네임을 이렇게 디파인 해놨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임 어트리뷰트는 컬럼 이름이 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URL 어트리뷰트는 URL로 이렇게 컨버터를 통해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URL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다시 캐릭터에서 사용할 때, 캐릭터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 이렇게 인베드 되어 있고요. 인베드 되어 있고 밸리드하고 널러블 한 거는 요 두 그 값들이 널러블한 상태로 있어서, 요 녀석 또 널러블한가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클래스 안에 디파인 되어 있던 원래 어트리뷰트 이름, 방금 봤죠? 네임하고 URL 이렇게 앞에 프리픽스 안 붙게 그냥 아무거나 한번 써봤는데, 요 녀석이 사실상은 여기까지다. 요 녀석이 사실상은 컬럼 네임 오리진 URL이야, 오리진 네임이야. 요 어트리뷰트는 사실상 오리진 네임 컬럼으로 매핑이 될 거야 라고 어트리뷰트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여기 네임 URL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쓴 어트리뷰트는 사실상 오리진 URL로 매핑이 되어야 해 라고 애트리뷰트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 밑에 로케이션 URL도 똑같겠죠? 로케이션 URL도 원래 이름 네임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로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매핑될 거야. URL도 역시 위에랑 다르게
로케이션 URL로 매핑을 할 거야? 라고 애트리뷰트 오버라이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네임, 그러니까 이미지, 에피소드 URL 이런 것들은 평이하게 똑같고요.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미지 URL이죠. 무슨 말인가 하는 URL이 아니라 이미지 이렇게 그대로 문자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을 자바에서는 URL로 쓰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컨버트 한 다음에 컨버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요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는 요 컨버터를 통해서 문자열로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꺼내올 때는 이렇게 있는 문자열이 요 컨버터를 통해서 URL 클래스로 형식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 보면 이렇게 있네요. 에피소드 이렇게 제이슨 타입은 어레이고, 그래서 요 URL 문자열들이 콤마로 분리가 되어 있죠. 어레이니까. 그런데 에피소드 DB에는 제가 넣을 때는 이렇게 보시겠나요? 문자열 컬럼인데 그 URL 하나, 콤마 하나, URL 하나, 콤마 하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녀석들을 다시 캐릭터로 가져올 때는 각각 콤마로 분리된 값들은 URL로 매핑을 하고, 그걸 다시 리스트로 묶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이렇게 URL 리스트 스트링 컨버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조금 따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은 자바 레벨이라서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직접 구현을 다 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도 제가 만든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크리에이티드도 역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ISO 형식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값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해가지고 ISO 8601인가요? 표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녀석을 그대로 넣어놨고요. 엔터티 클래스에서는 이 인스턴트로 매핑을 할 수 있게끔 이 컨버터를 또 준비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매핑이라보다 릴레이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녀석 보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인베더블 클래스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들 바로 위에서 뵀죠. 그런데 요 녀석들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거든요. 로케이션 1번, 로케이션 3번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녀석들을 릴레이션을 잡아보겠습니다. 로케이션 1번은 원래 있고, 많은 캐릭터들의 오리진이 그 1번을 따라가겠죠. 로케이션 1번에 처음 출연했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1번, 여기 지금 1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케이션 3번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던 이렇게 눈에 있었던 그 캐릭터들도 여러 캐릭터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매핑을 어떻게 잡았냐, 뒤에 설명할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여기 이 로케이션 테이블에 매핑을 하는 그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은 일단 밑바닥부터 물리적으로 들어가죠. 조인 컬럼, 요 오리지널 아이디 언더스코어 요 조인 컬럼을 사용하고 있고, 그냥 컬럼이 아니라 조인 컬럼이네요. 레퍼런스 컬럼 네임 해가지고, 그래서 요 컬럼이 로케이션에서 어딜 레퍼런스 하고 있나요? 포인키 보니까
포린키 오리지널 아이디는 로케이션 점 아이디 요 컬럼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레퍼런스 컬럼 네임 해가지고 로케이션 쪽에 정의된 요 아이디를 볼 겁니다. 널러블 트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터블 둘 다 펄스고요. 자, 요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그 구두상으로 기술을 한번 해봤죠. 요 로케이션 1번에서 처음 보였던 오리진 캐릭터들은 되게 많겠죠. 로케이션 1번 다시 가면 로케이션 1번인가요? 예, 로케이션 1번에 아니요 레지던트 그 다음에 많겠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 3번은 이 캐릭터가 보였던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장소를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로케이션을 따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레지던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레지던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산체스가 왜 없지? 내가 집어넣나?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38번이 여기에 이 로케이션에서 마지막으로 보였으니까 로케이션 입장에서는 레지던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따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매핑을 할 건데 매니트원이죠. 매니트원이라고 하면 요 매니 사이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캐릭터 많은 캐릭터들이 하나의 로케이션의 오리진으로 오리진 아이디고 여기는 오리진으로 제가 이름을 썼네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ITF로 매핑이 되어 있고 그 컬럼은 캐릭터 테이블의 오리진 아이디를 따라서 포린키 잡혀 있는 놈을 따라가가지고 로케이션 테이블의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레퍼런스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인 겁니다. 옵셔널 트루 요 컬럼이 널러블 합니다. 요 최초로 등장한 로케이션 정보가 없을 경우에 패치 레이지하게 패치할 겁니다. 레이지하게 패치한다는 것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캐릭터가 영속성 그 문맥이라고 하나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로드 될 때 요 녀석은 가져오지 말아줘. 미리 로드하지 말고 레이지하게 로드한다는 것은 요 애트리뷰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액세스 될 때 뭐 잘못 개발을 해가지고 투스트링 하시 코드에 들어가거나 혹은 오리진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될 때 뒤늦게 셀렉트를 해서 가져와라 라고 한 뜻이고요. 캐스케이드는 비워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캐스케이드는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캐릭터가 캐스케이드 타입 중에 뭐 디태치가 되거나 머지가 되거나 퍼시스트 되거나 뭐 리프레시 되거나 혹은 삭제되거나 할 때 요 녀석도 같이 똑같이 동작하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캐릭터를 하나 셀렉트 한 다음에 리무브 해버리면 이 녀석도 같이 리무브가 됩니다. 위험하죠? 요거 따라가서 여기 1번 다 리무브가 되면은 이 녀석을 물고 있는 다른 애들은 또 요 콜럼들이 뭐 널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DB 사이드에서 캐스케이드 타입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 녀석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보다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다 나갑니다. 로케이션도 똑같습니다. 로케이션 그 다음에 캐릭터 봅시다. 캐릭터 다시 오면 여기 있네요. 에피소드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에피소드 이렇게 되어 있죠. 에피소드도 그 밑에 에피소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 생겼네요. 에피소드 1,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그대로 여기 들고 있는데요.
다시 캐릭터를 보면 캐릭터 하나가 1번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 1개 이상 0개 이상의 에피소드에 출연을 했겠죠. 그 녀석들은 캐릭터 하나가 밑에 볼까요? 이렇게 캐릭터 하나가 에피소드 캐릭터 하나가 많은 에피소드에 출연을 했겠죠. 근데 그 반대 의미로 에피소드 하나도 여러 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그래서 매니 투 매니입니다. 매니 투 매니인데 조인 테이블은 요 에피소드와 캐릭터를 물고 있는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완벽한 그 동치입니다. 요 에피소드 캐릭터는 쓸 필요가 없고 이 녀석 캐릭터가 출연하는 에피소드 딱 두 개 물고 있네요. 캐릭터 아이디는 요 캐릭터의 아이디, 에피소드 아이디는 요 에피소드의 아이디. 요 두 컬럼 자체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어 있고 포린 키는 캐릭터 아이디는 캐릭터 테이블의 아이디를 봅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겠다. 에피소드 아이디 컬럼은 에피소드 테이블의 아이디를 봅니다. 레퍼런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 테이블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조인 테이블은 뭐냐? 캐릭터 언더스코어 에피소드라고 하는 방금 봤던 그 테이블이고요. 여기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더. 네. 네. 그 다음에 조인 테이블 이름은 그 테이블 이름이 여기 되어 있는데 조인 컬럼즈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캐릭터 엔터티를 위한 조인 컬럼이 무엇이냐?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이름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캐릭터 아이디. 자,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 하나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 매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인버스 조인 컬럼은 뭐냐?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이 에피소드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을 보니까 그래서 인버스 조인 컬럼에는 이렇게 에피소드 아이디입니다 라고 뒷바인 해놨습니다. 매니 투 매니 형태고요. 캐스케이드 비워놨고요. 요게 캐릭터 테이블을 바라보고 뒷바인한 캐릭터 엔터티입니다. 다른 엔터티들은 다음 시간에 좀 바라보고 쿼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